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학교 킬링 모란모란 공부법 모란모란 선생이고요. 지금 오늘 이야기해야 될 주제가 뭐냐면요, 과외가 좋지 않은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모란모란 공부법보다. 객관적으로도 제가 과외 선생 출신이라 참 말하기 창피하지만 과외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지금 그 이유를 하나하나 들어드리고 왜 모란모란 공부법이 과외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 편의 목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 제목이 이번 편은 사교육 킬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공부법들은요, 목표 자체가 뭐냐면 과외하고는 상대가 안 돼.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좋은 과외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거보다는 못한 거야. 학원보다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왜냐면 학원은 1대 다 시스템이라서 선생 한 명당 몇 명에서 몇십 명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과외보다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랑 똑같은 시스템이고. 그런데 이 방법보다는 공부하는 방법이 더 발전된 방법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나 과외보다 나은 공부 방법은 제가 알기에 대한민국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죠? 예. 과외보다 더 나은 공부 방법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친구가 누가 얘기한다면 딴 사람들이 쟤 오늘 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나 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왜? 모란모란 공부법이 하나하나 이걸 갖다가 파헤쳐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제가 최대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선생님들은요, 과외 선생님들은 여유 없이 간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애가 문제를 갖다 기껏 거의 다 풀었어요. 99% 풀었어. 답만 쓰면 돼. 근데 옆에 있는 선생님이 야, 왜 아직도 못 풀어? 라고 갑자기 답을 툭 얘기해줘요.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아니죠. 저 이렇게 끼어든 적 저도 무지 많습니다. 얘는 무척 싫어하죠. 아니, 나 혼자 힘으로 풀 수 있는데 왜 끼어들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에 선생님으로서 비싼 돈을 받았는데 10문제, 20문제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2문제 풀어줬어. 근데 세 번째 문제에서 얘가 30분 동안 끙끙대면서 고 풀려 하면서 기다리려고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돈 받은 값을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끼어들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래야 자기가 잘리질 않으니까. 그죠?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나 진짜 고지가 바로 1cm 남았는데 어떻게 끼어드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학생의 공부에 대한 의욕을 팍팍 깎아버리죠. 예.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학생들은 계속 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학생 스타일에 따라서 게으르다거나,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이 설명해 주길 원하는 학생이라면 아니지만, 아무리 게으른 학생들도요, 그렇게 변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 저도 경험했거든요. 공부에 진짜 관심 없던 학생인데 열심히 복습을 시켜가지고 기초가 좀 쌓이니까 어느 날은 내용으로 풀어보고 싶어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끼어들었어요. 그렇게 기껏 변하는 거 학생에게. 그러면 얼마나 제가 나쁜 놈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유 없는 간섭을 갖다가 선생님이 하게 된다. 그렇다면 모란모란 공부법은 어떨까요? 여유 없는 간섭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모란모란 공부법은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물망에 걸려서 내게 될 때까지 다른 어려운 거를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역순복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모란모란 공부법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요즘 학생들 말로 1도 없습니다. 그죠? 예. 선생님 끼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잘난 척하기 위해서. 나 몇백만 원짜리 선생님인데 잘난 척 해야죠. 두 번째는 답답해서. 자기는 너무 잘 알아. 옆에서 어떤 애가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잖아 임마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답답해서 끼어든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학생들이 많다. 의욕을 깎아먹을 수 있다. 모란모란 공법은 절대 여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은요, 이제 책을 갖다 한번 끝냈어요. 드디어 한번 끝냈어. 그러면 혼자서 공부하고, 특히 모란모란 공부법을 쓰는 학생이라면 한번 끝냈어. 이제 시작이다. 언제 나머지 99번을 해서 100번을 채우나. 물론 이제 진도가 이건 멀티 혹은 다중 진도예요. 그죠?
1과 나가고 2과 나가고 다시 1과 복습하고 이렇게 섞여서 나가기 때문에 한 번 끝낸다는 개념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한 번이 최초의 진도가 끝났을 때 두 번째 진도, 세 번째 진도, 네 번째 진도가 따라가고 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한 번을 끝나면 이제야 본 게임 시작이에요. 모란모란 공부법. 그런데 과외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복습하자. 이런 과외 선생님 없습니다, 대면. 왜? 그러면 과외비가 안 나와요. 부모님 입장에서 돈을 기껏 지불을 했어, 선생님한테. 근데 어려운 문제들 하나 끝내더니 복습하고 있어. 비싼 돈 계속 주고 있는데 아니 새 책을 나가야지. 그럼 선생님이 이건 어려운 책이라 한 번에 이걸 못합니다. 학생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그 비싼 돈을 갖다가 받으면서 어떻게 한 번만에 이걸 이해를 못 시켜. 말이 되느냐 이거죠. 몇백만 원짜리인데.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책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모란모란 공부법은 어떨까요? 아니 고작 한 번 끝낸 거 갖고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내게 되고 이 책에 있는 모든 그런 어려운 내용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연결이 되고 이게 가능해? 안 되거든요. 구구단 얘기 또 하자면 자 16이 되는 구구단이 뭐가 있어요? 자 28이 28, 16 또 4, 46 또 8, 26 자 16 하나를 갖다 대면 이렇게 세 개가 주룩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집에도 해당돼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들은요 다 연결돼야 돼요. 이 어려운 문제 이거랑 비슷한 형태 문제인데 로그가 지수로 바뀐 문제가 앞에 있는 문제에서 나왔었어. 몇 번인지 그런 거 기억할 필요 없지만 내용은 막 머릿속에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게 연결이 되려면 한두 번 복습해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천재죠. 만약에 가능하면. 이 모란모란 공법은요 일반인들을 위한 거예요. 일반인들. 그럼 일반인들이 이렇게 모든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내가 마음 먹기만 하면 탁탁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부분들이 떠오르려면 몇 번 복습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은 몇 번이나 복습한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한 3, 4번? 1100번. 정말입니다. 물론 이 모란모란식 연달아 복습하기, 그 다음에 적절한 타이밍 지키기, 그 다음에 눈으로 복습하는 거를 섞어주기 등등등등 여러가지 모란모란적인 요소를 집어넣으면 뭐 어떤 면에서는 3번, 4번 공부하는 정도의 시간밖에 안 걸려요. 왜? 좀 전에 봤는데 잊어먹기 전에 다시 보면 굳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해는 보통 리듬이 깁니다. 이해는 남아있어요. 그럼 뭘 하는 거죠? 외우는 거죠. 복습을 여러 번 해서 문제의 형태, 중요한 점, 그 다음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점 이런 걸 외우는 거예요. 왜? 여러 번 복습하면 외워지니까. 속도가 되게 보통 일반인들이 3번에서 4번 차분하게 푸는 거랑 비슷하다. 100번 복습하는 거랑. 왜? 이런 규칙들을 지키면.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이 과외를 하다 보면요 시간이 당연히 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월목 8시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월목 8시 타임인데 나 오늘 속이 안 좋아. 화장실이 막 급해. 그래도 비싼 과외인데 참으면서 해야 돼. 그럼 정한되면 설사약이라도 먹어가면서 어떤 버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은 내가 진짜 영어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 그리고 막 땡겨. 그런데 수학 과외 시간이 그 시간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학 과외 해야 돼요. 왜? 비싼 돈 주고 했으니까. 그래서 시간 또 뿐만 아니라 장소도 마찬가지죠. 장소도 요즘은 이제 카페에서도 많이 합니다. 스터디 카페에서도 많이 하는데 여튼 학생 개인 공간에 침범을 당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거의 다죠 사실은. 좀 90% 이상일 거라 생각해요. 누가 오면 몹시 좋아하는 애들 거의 없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그 개인 공간을 침범하는데 참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공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됩니다. 그때 공부하다 보면 피곤하거나 졸릴 수도 있죠. 그러면요 잠깐 누워있다가 다시 하면 되게 효율적이에요. 머리도 맑아지고. 과외하다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제 10분만 누워있다 머리 좀 맑아진 다음에 다음 수업할까요? 그럼 어느 선생님이 그래요. 그럼 만약에 그래요. 그러면 학생이 끝난 다음에 부모한테 뭐라 그럴까요? 야, 그 선생님 물르더라. 내가 좀 쉬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다고 놀고 싶어가지고 오케이 하던데? 라고 선생님이 욕해요. 너무 당연하죠.
아니 돈이 걸려 있잖아요. 비싸잖아요. 과외가 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등등의 이유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근데 모란모란 공부법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이 시험자이자 감독관이자 선생님이에요.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계속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나무랄 데 없이 모란모란 공부법이 확실히 이거는 의미죠. 자, 그 다음 과외는요 숙제를 내줘요. 근데 이 숙제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깜지 숙제처럼 가장 나쁜 방법까지는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새롭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오라고 숙제를 내줍니다, 선생님이. 자, 그런데 이 숙제라는 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실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숙제를 내주는 선생님도 숙제를 받는 학생도. 숙제를 내주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부모한테 우리 애가 숙제하느라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선생님이 잘 가르쳐요 라는 말을 듣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숙제를 많이 내줘야 돼요. 그리고 쉬운 문제를 내주면 안 됩니다. 쉬운 문제를 내주면 애가 선생님 숙제 내줬는데 엄청 쉬워 이러면 부모가 좋아할까요? 아니 얼마짜리인데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얼마짜리인데 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선생님은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숙제를 내릴 수밖에 없고, 학생은 엄마 아빠가 정말 피땀 흘려 번 돈 몇백을 갖다 투자하는 그 비싼 과외를 내가 응당 충분히 그 값을 본전을 뽑아낸다 라는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생해야 돼요. 고생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얼굴에 다크서클 나와야 되고 아침마다 눈이 충혈돼야 엄마 아빠가 좋아합니다. 와 돈값 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좋으냐 이거예요. 목적 자체가 실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생하고 고생스러워하는 걸 갖다가 목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부모님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선생님과 학생이 적과의 동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일부러 숙제 조금만 안 해도 막 화를 내야 돼요. 아니 너는 1000문제 숙제를 내줬는데 999문제를 하고 왜 한 문제를 못 풀어오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야 돼요. 네. 야 내가 비록 200문제 냈지만 어려운 문제 있으니까 80%였으면 잘한 거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부모님 싫어하세요. 아니 20%를 왜 봐줘?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20%를 봐주면 숙제 다음부터는 20% 깎아서 내주세요 이렇게 돼요. 서로 계속해서 첨예하게 부딪힙니다. 숙제 갖고. 근데 문제는 목적이 실력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학생이 고생하고 그 다음에 뭔가 티가 나게 하는 거, 돈값을 하는 듯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진짜 실력이 올라가는 문제에도 물론 어느 정도는 좀 관계가 있겠지만 100% 관계는 전혀 없다는 거죠. 당연히 모란모란 공부법은 여기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 책 한 권을 완벽하게 내게 되기까지 끊임없이 그물망을 연결하는 모란모란 공부법이라면 이런 것도 필요 없죠. 자, 그 다음. 자, 어려운 단어는 있어요. 학생들마다 어려운 단어이 정해져 있어요. 자, 우리 미나 씨는 어떤 단어이 어려웠어요? 저는 적분. 적분. 자, 그럼 적분이 어렵다던가, 또 저는 의외로 확률 같은 게 어렵거나, 도형만 나오면 어려워하는 그렇게 특별한 경우의 학생들 되게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어려운 단원에 있으면 진도 나가는 속도가 어때요?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리고 좀 자신 있어 하는 단원에 있으면 빨라지고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도를 갖다가 계속 나가야 되는데 멈춰 있거나 느리게 진도를 나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이나 부모나 싫어합니다. 돈값을 안 한다는 거죠, 선생님이. 학생은 아니 시원시원하게 말이야 선생이 나를 팍팍 이해시켜주면서 진도를 빗살처럼 빼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시키는 건데 왜 선생이 돈값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그런데 아니 학생 취향에 따라서 아니면 기초가 약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중3 때 보면 도형이 나옵니다. 알지 모르겠지만 삼각형의 성질 같은 거 나오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방심, 외심, 내심 이런 것도 나오고요. 어려운 내용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고1, 고2 때는 전혀 안 나오다가 고3 때 갑자기 모의고사 때부터 이게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외심, 내심, 방심 개념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막 나와요. 그럼 사실 이 학생은 중3 때 공부를 안 한 건데 고3 때 그거 기초까지 다 닦아가면서 하려면 진도가 어떻게 될까요?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단어들 되게 많아요. 제가 구구단에 설명드렸다시피 구구단은 수열과 관계가 있어요. 등차수열, 등비수열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구구단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구구단이 너무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 학생은 당연히 수영 못하거든요. 그럼 수열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시그마만 나오면 이 시그마가 이거 정말 원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진도가 느려져. 그러면 엄마 아빠 학생이 다 싫어해.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나가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날림으로 막 나가요. 날림으로. 그래 뭐 기초적인 문제나 설명해주고 그냥 나가자. 뭐 이거 갖고 2달 끌었다가는 나 잘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도를 갖다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력이 제대로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엉거주춤 그냥 끝내버리게 된다는 거죠. 물론 모란모란 공부법은 여기하고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 시험이 내일 모레야. 가령 일주일쯤 남았거나 뭐 2주일 남았어. 2주일 남았으면 벌써 웬만한 학원이나 과외는 비상이죠. 왜? 아무리 학생이 성적이 지금까지 아무리 좋아봤댔자, 그죠? 아무리 좋아 더 올려야 돼. 시험이 다가오면 원래 나빴던 학생은 무조건 엄청 올려야 돼. 그래야 부모님이나 학생이나 값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영어로 하면 페이죠, 페이. 예. 뭐뭐가 디저브 가치가 있다 아니면 페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에듀케이션 페이지 하면 교육은 그 돈 들어간 값을 난다. 이게 값을 나는 거죠. 자, 근데 성적이 안 올라가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얘가 덧셈 뺄셈도 못했는데 이제 곱셈도 해 라고 했는데 고3에서 곱성제는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9구단도 이제 끝냈어. 고3일 때는 9구단 안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학이 성적이 잘 나오려면 이 정도의 실력이 필요한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어.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성적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뭘 하게 돼요? 찍어야 됩니다. 찍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쪽집게 과외선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 돈값을 해야 되는데 얘가 기초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덧셈 뺄셈도 모르고 구구단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 과정을 아무 생각 없이 외워야 돼요. 시험이 다음 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요즘에 사회적으로 한동안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빼돌리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어떻게든지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모란모란 공부법을 한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는 없죠. 7번째죠. 자, 암기해야 될 그리고 기초를 다져야 할 사항이 분명히 수학에는 존재합니다. 아까 적분 어려웠다고 했는데 적분도 공식이 한 20여 개 정도 될 거예요. 중요한 공식들 뽑으면 한 20여 개 정도 될 겁니다. 인테그랄, dx, 앞에 미분 기호가 가면 인테그랄이나 dx가 없어진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외워야 될 미분, 적분 관련돼서 한 4, 50개 전체적으로 그런 공식들을 외워야 되는데 자, 적분 자신 없다고 그랬는데 그 자신 없는 적분 공식 지금 촥 하고 떠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면 공식이 제대로 안 외웠잖아요. 근데 공식을 왜 제대로 안 외웠을까요? 공식을 제대로 외웠는지 점검해 줄 만한 이 어떤 훈련 코스가 없었어요. 그죠? 학원 다녔나요? 아니면 학교에서만 수업했나요? 과외도 했나요? 수학은 과외하다가 학원 다녔어요. 네. 근데 보세요. 과외도 하고 학원도 하고 학교도 다녔는데 적분에 대한 공식을 왜 100% 자신이 없어요? 검사를 제대로 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과외하는 경우에는 검사 제대로 못 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선생님 진도를 팍팍 나가야 되는데 너 기초적인 공식 모르는구나 라고 공식 검사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생님이 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려요. 어려운 문제 풀어줘야 되는데 쉬운 공식 검사해준다 잘려요. 공식 외우는 거는 학생이 혼자서 할 수 있는데 왜 선생님이 그런 거 해주냐고 오히려 욕먹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많이 봤거든요. 자, 당연한 얘기지만 모란모란 공부방법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너무나 잘하는 거지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특히 실력 있는 과외 선생이다 그러면 진짜 몇백이 우습잖아요. 예, 저도 여러모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여튼간에 비용 문제는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하는 뇌물이라든가 뒷거래, 지하 경제가 활성화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과외입니다. 왜? 과외할 돈을 벌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모는 거잖아요, 사회가. 또 비용 문제 심각합니다.
당연히 모란모란 공법은요, 이 책 한 권 사시고 간혹 유튜브 들으시면 돼요. 예. 제 목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모란모란 공법은요, 익숙해지면 과외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과외를 하기 싫어하게 됩니다. 왜? 비효율적이니까. 모란모란 공법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당연한 얘기고, 자립심이 사라져요. 점점 선생님한테 의존하게 됩니다. 선생님도 그걸 원해요. 왜? 그래야 과외가 오래 가니까. 자립심을 선생님이 팍팍 길러주는 양심적인 과외 선생이라면 애가 6개월, 7개월 이상 과외할 이유가 없잖아요. 비싼 돈 줘가면서 나 이제 자립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 알았어. 그러면 그래도 과외해야지?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자립심을 갖다 계속 낮추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게 과외 선생이에요. 마치 마약에 중독되어가는 과정과 똑같은 거죠. 선생님은 끊임없이 자기의 필요성을 학생들한테 인식시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가장 중요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모란모란 공부법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 때문에 과외하잖아요, 보통.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모란모란 공부법은 모르는 문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우선 제 1번.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뭐가 생겨요?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기고 짜증도 나죠. 자, 즐겨라 호기심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즐겨라 호기심. 자, 어떻게 하라고요? 모르는 문제 나왔어. 와, 드디어 내가 별표 칠 게 생겼다. 그동안 별표 칠 게 안 생겨가지고 아는 문제 점검하느라고 짜증난다. 이렇게 돼요. 모란모란 공법은요, 문제집을 갖다 풀질 않아요. 보는 겁니다. 최초에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보는 개념 원리, 개념에 대한 걸 갖다 이해하면서 나가는 최초의 텍스트는요, 하나하나 공부하는 느낌으로 굉장히 어려운 책을 나가는 느낌,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나가고요. 그러다가 그 뒤에 보면 어떤 수학책이든지 문제가 쉬운 문제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쉬운 문제 나오면요, 나 이거 풀 수 있는데 이러면요, 풀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답을 보고 비교만 하세요. 내가 풀려고 했던 게 맞겠다라고 싶으면은 그 문제는 처음 구경만 하고 그냥 칙 끊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아는 문제를 풀어봅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럽게 공부하는 게 한국 사람들 수학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아는 문제인데 풀고 있어요. 나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풀어. 아니, 풀 수 있는 문제라는 판단이 내리면 풀지를 말아야죠. 풀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놓고선 풀고 있어요. 그게 한국 사람들 수학 보는 방식이에요. 아니, 왜 그걸 풉니까? 풀면 안 돼요,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책을 나갈 때, 수학책은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 있는 부분을 나갈 때 제1원칙 뭐라고요? 아는 문제는 풀지 말자. 그럼 문제를 왜 푸느냐? 모르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 푸는 거예요. 그럼 찾고 찾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 금광 캐내던 사람이 노다지다 하는 거랑 똑같죠. 신만이가 신봤다 하는 거랑 똑같죠. 찾았다 드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순복습해요. 조금 전에 별표 쳤던 거, 그 전에 별표 쳤던 거, 다시 그 전에 별표 쳤던 거 몇 개를 대략 5개 정도를 한 번씩 확인해 봅니다. 이 부분을 내가 어떤 걸 몰랐었구나.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였지? 이렇게. 드디어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해설지를 보고 별표를 친 다음에 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 해설지를 볼 때는 옮겨 쓰는 게 좋습니다. 그걸 모란모란 노트, 그냥 여러분들이 알기 편한 용어로 오답 노트라고 할게요. 오답 노트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적으면서 별표가 나오면 한꺼번에 다 적지 마세요. 제발. 쭉 푸는 거예요. 풀다가 어려운 문제인데 풀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딱 진도 나가는 거 멈추고 별표한 다음에 좀 전에 별표, 좀 전에 별표, 그 이전 문제 별표, 그 이전 문제 별표. 그래서 5개를 복습하는 거예요. 아셨죠? 5줄. 보통 수학은 이렇게 한 줄 한 줄 나가는 게 별표치기가 가장 쉬운 단위니까 5줄을 복습하는 겁니다. 하나는 복습이 아니군요. 최초에 나간 거니까. 하나를 최초에 별표를 치고 4개를 복습. 아시겠죠?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역순복습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네. 즐겨라 호기심 아셨죠? 역순복습의 시작점이다. 모르는 게 나왔기 때문에 드디어. 그리고 아는 거 제발 풀지 마라. 아는 걸 갖다 푸는 것처럼 바보스럽고 한심한 행동은 없다. 아시겠죠? 그 다음, 자, 모르는 걸 갖다 이렇게 해서 복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보다 암기가 먼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해와 암기는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구구단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구구단을 이해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구구단은요, 다 외워요. 근데 나중에 외우다 보니까 28이 16인데 28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개씩 8개가 있거나 아니면 8개씩 2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나중에 다 이해됩니다. 구구단을 완벽하게 외웠는데 이해 못한 사람을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수학은요, 구구단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내용이 좀 많을 뿐이에요. 공식이 그 사이에 한 200~300개가 더 껴있는 것 뿐이에요. 어떤 수학 문제도 완벽하게 외워지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공식들을 갖다 거슬러 올라가고 역순법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어떤 부분을 내가 몰랐는지 암기하려고 덤비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 거기에 돼 있어요. 왜? 목표가 100번이잖아요, 우리. 100번을 갖다가 반복하면서 완벽하게 외웠는데 글쎄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뭐 아주 어려운 문제들 풀었는데 거기서 뭐 한 10개 남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면요, 나머지 문제는 다 쉽게 풀 수 있을걸요. 예,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수준은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저는 대상을 아주 그 머리 좋은 분들과 아주 머리 나쁜 분들을 제외한 90%에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반적인 90%,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90%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무조건 외워지면 이해가 된다. 그래서 100번을 외울 생각을 하다 보면 이해도 되는 거다. 사람에 따라서는 암기력과 이해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른손잡이여서 오른팔이 왼손보다 더 굵은 사람도 있죠. 다리도 대부분 사람은 누구나 짝짝이잖아요. 심지어.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이해력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암기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암기력이 더 좋은 사람은 구태여 처음부터 이해부터 먼저 하려고 덤비면 어떻게 돼요? 수학을 못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예요. 왜? 많은 강사님들, 특히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나빠요. 꼭 이해부터 하라고 자꾸 강조를 해요.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그쵸? 서울을 가는데 인천 통해서 갈 수도 있고 강원도 통해서 갈 수도 있어요. 좀 멀리 돌아가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력이 떨어지세요? 그럼 이해부터 먼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암기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차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암기가 되면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길거리 가다가 그 문제 떠올리면서 이해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해돼요, 결국. 아시겠죠? 이 순서를 바꾸는 걸 갖다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자세한 수학에 대한 요령은 추가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제가 대략 짚어드렸어요. 아시겠죠? 모란모란 공법이 완전히 잘 있게 되면 과외보다도 더 낫다. 과외를 대체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과외를 하면 안 돼요. 모란모란 공법 일단 선택하셨으면 과외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하게 됩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하지만 일반 평균 50% 정도에 해당하는 머리라면 모란모란 공법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요, 1년이면 중학교, 고등학교 6년 과정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고의 수준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한 소위 말하는 2, 3등급 수준의 웬만큼 잘하는 수준까지 1년이면 끝나고요. 완벽하게 하는데도 2년이면 됩니다. 6년을 2년으로 압축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어떤 과외도 이렇게는 못 가르쳐요. 아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굉장히 자신감이 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는 그런 생각이 되는 지점들이 있다면 올려주시면 제가 성의껏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후속편이냐면 과외보다 모란모란 공법이 훨씬 우월하다라는 것에 대한 추가 내용들이에요.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만약 모르는 게 있고 자기가 아는 게 있는데 그 원래 갖고 있던 기본 실력이나 머리 수준이나 이해력이 좋은 사람, 암기력이 좋은 사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학생들은 되게 이거 쉬운데? 이럴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되게 어려운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일일이 판단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판단을 누가 내리는 게 정확하냐면 본인이 내려야 돼요. 근데 뭐 과외하는 학생 입장이 있으나 선생님 입장이 있으나 대부분 서로 잘 못 믿어요. 90%는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선생님이 자꾸 따지는 게 귀찮아서 모르는데 안다고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선생님은 학생을 못 믿기 때문에 자꾸 확인하고 싶어요. 얘가 이걸 알만한 실력이 아닌데 안다고 그러네. 그래서 자꾸 막 찔러보게 돼요. 그럼 서로 간의 불신 속에서 이거는 복습한다는 표시를 하고 역순복습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순환복습을 그때그때 나가야 되는데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복습할 필요가 없는데 지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학생이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거 얘 이거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어가지고 계속 서로 엇나갈 수가 있어요. 즉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마음이 뜻이 통해서 계속해서 진도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나가기가 불가능합니다. 모란모란 공법으로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염려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란모란 공부법이 과외보다 나은 또 다른 이유가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그 공부가 전혀 하기 싫었는데 강제로 선생님이 붙어야만 된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막 5분도 공부 안 하는 학생들. 간혹가다 고3인데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여러 명 가르쳐봤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너무너무 과학이나 모든 학문을 다 잘해요. 딱 하나 영어 빼놓고. 근데 그 학교 졸업시험에 영어가 있는 거야. 그 토익으로 몇 점 이상. 요즘 그런 학교들 꽤 있잖아요. 영어로 공부를 안 해. 머리도 좋고 다 공부 잘하는데 영어가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영어가. 자,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출발점으로 소환돼야 돼요. 출발점. 그래서 출발점으로 소환된다는 얘기는 아주 어렸을 때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아빠, 사람은 왜 밥을 먹어야 돼? 아빠, 왜 양치질은 꼭 해야 돼? 아빠, 왜 사람 눈은 두 개야? 이렇게 궁금했던 시절은 사실 기억이 나든 안 나든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잖아요. 한참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 하던 때는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럼 그런 시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절에는 단 1분 1초라도 막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자지 않는 시간에는 온 집안을 두루 돌아다니고 어쩌다 시골이라도 놀러 가면 산과 밭을 뛰어다니면서 벌레 보면 징그러워하면서도 하나하나 궁금하게 묻던 어린 시절이 대부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강제로 교육을 당하고 마치 축사에서 사육당하는 가축들처럼 사육당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싫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싫어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 그건 왜냐하면 요구하는 기대치가 필요 이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러면 뭘 하면 돼요? 기대치를 낮추면 돼요. 그런데 워낙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은요, 이 기대치를 어디까지 낮춰야 될까요? 아주 어렸을 때 수준으로 낮춰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낮춰서 하루에 단 1분, 단 30초라도 정말 궁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그것조차 안 되면 나는 왜 공부를 갖다가 하기 싫을까를 따지는 공부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씩이라도 진지하게 정말 공부를 갖다가 하고 싶어서 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넣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강제로 무조건 끌고 가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어릴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주 짧은 시간, 주제도 좀 더 자유스럽게. 만약 그 학생이 공부가 싫으면 대신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노래가 있을 거고 뭐 춤이 있을 수도 있고 미술이나 음악이나 체육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게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게임도 프로 하는 사람들은 다 공부해요. 스킬의 쿨타임이 얼마인지, 유닛별로 특성이 뭔지, 장단점은 뭔지, 지형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 그거 다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아이가 관심이 아예 아무것도 없다, 이 정도 되면 사실 거칠이 없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일도 엄밀히 얘기하자면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수능이라든지 공무원 준비 시험이라든지 특정 과목을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 과목의 범위가 조금 더 광범위하고 자기 자신이 진짜 관심이 있어 하는 건 되게 좀 적은 그런 케이스일 뿐이죠. 분명히 관심사항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최소 하나는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설사 그게 요리든 뭐 음악이든 미술이든 체육이든 뭐든지 간에 어차피 다 공부는 해야 되니까, 심지어 그 피트니스 센터에 가가지고 몸을 갖다 몸짱 만드는 과정에서도 다 학문적인 이론이 뒷받침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게 무식하게 하는 경우와는 그 결과값이 하늘과 땅이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공부를 필요로 합니다. 공부라고 표현하는 게 싫으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고 한다든가, 그냥 좋아하는 것을 파고든다라고 표현한다든가, 그렇게 반드시 공부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끊어낼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또 과목에 대해서는 설사 지금 당장 시험에 관계가 없는 과목이라 할지라도 그 과목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범위를 잡고 출발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란모란 공부법은 과외보다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니까요.